이번 시간에는 통계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통계함수 중에 count 계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count라는 함수는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뭐의 개수를 세느냐에 따라서 그 count 함수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count라는 것은 숫자의 개수를 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숫자 데이터만 세워서 숫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카운터라는 이 함수는 여러분 이 그 카운트 뒤에 a가 마지막에 붙어 있죠? 이 a는 all의 약자여서 all은 모두라는 뜻이 있으니까 카운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문자든 숫자든 기호든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를 다 세고자 할 때는 카운터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근데 카운트 블랭크에서 이 블랭크라는 건 빈칸이란 뜻이 있어서 카운트 블랭크 하게 되면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또 카운트 if 하게 되면은 if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의 개수. 그리고 카운트 ifs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s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복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ifs니까 조건이 여러 개다 해서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의 개수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세느냐에 따라서 count, counter, count blank, count if, count ifs 이렇게 5개의 함수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원교육 평가표라는 요 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빈칸들이 있죠. 이런 빈칸들에다가 자, cou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세는 작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전체 인원수를 구하고 싶어요. 전체 인원수라는 것은 지금 이 표가 직원교육 평가표니까 그 평가를 본 전체 인원수, 그러니까 평가를 시험을 본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름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이 이름의 개수를 세면 이제 시험을 본 사람의 전체 개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은 문자니까 문자의 개수를 세는 count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F6셀, 요 전체 인원수 들어간 셀에 는 문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count 함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자, count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범위 잡아줘야죠. 그래서 윤동주부터 이성경까지. 그래서 그 직원교육 평가표에 각각의 직원들이 요 4개의 그 과목의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 있는 표고, 자,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자 할 때는 이름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고요. 요 이름은 문자니까 count 함수를 사용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 닫고 엔터 하니까 전체 인원수는 13명이다 라고 나오네요. 13명이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표에 이제 직원교육 통계라는 이 표에서 자, 실무 엑셀이라는 이 과목을 본 사람이 몇 명이고 실무 파워포인트라는 이 과목을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고자 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실무 엑셀이라는 이 필드에 자,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가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가끔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이라는 것은 그 해당하는 사람이 이 과목을 안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임성훈이라는 사람은 문서 작성이라는 과목에 시험을 안 본 거죠. 그래서 점수가 없이 공백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실무 엑셀이라는 요 과목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그 공백이 아닌 요 숫자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요 숫자가 점수니까. 그래서 점수라는 거는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무 엑셀을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으면 실무 엑셀 필드에 숫자의 개수를 세면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count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자, count 해서 자, 실무 엑셀 범위가 C8셀부터 C20셀 이 범위에 숫자의 개수를 세면 그 숫자는 점수고, 점수라는 건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세면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 엑셀이라는 이 과목은 총 13명 중에 12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과목은 체육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각각의 과목의 숫자의 개수만 세서 그 숫자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를 세워오면
각 과목에 몇 명이 응시했는지 인원수가 파악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 미응시 인원. 이 미응시 인원이라는 건 시험을 안 봤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안 봤다라는 것은 요 빈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으니까 점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점수 없는 걸 빈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실무 엑셀이라는 요 필드에 빈칸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안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미응시 인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빈칸의 개수를 세는 것은 count 블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요 실무 엑셀에 미응시 인원을 알기 위해서 count 블랭크 함수를 쓰고 자, 빈칸의 개수를 살 곳은 실무 엑셀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자, 한 명이 안 봤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자, 실무 파워포인트도 한 명이 안 봤죠. 빈칸. 문서 작성은 두 명이 안 봤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한 명이 안 봤고 그래서 빈칸의 개수가 바로 시험을 안 본 사람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0 미만인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 점수가, 이 시험 점수가 60점보다 작은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60 미만이라는 건 60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했을 때 60점 미만이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라는 건 부등호가 들어가면 당연히 조건이고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조건이긴 한데 60 미만이라는 요 부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인 거죠. 그래서 실무 엑셀 범위에서 6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 개수니까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자, 는 해주고 자, count if 자, 첫 번째 인수가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 자, 조건은 요 실무 엑셀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자,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 여기서 조건은 60점 미만이다라는 요 조건을 직접 썼죠. 그래서 직접 썼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을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 닫아주니까 자, 실무 엑셀이라는 요 필드에서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나오죠. 60점 미만이다라는 건 60점은 포함하지 않고 60점보다 작은 거니까 0점에서 59점까지 해당되는 그 점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엑셀 범위에는 0점에서 59점 사이의 점수가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떴네요. 나머진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했을 때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과목은 이 실무 파워포인트와 문서 작성과 데이터베이스에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 있다라고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이 재응시 인원이다라는 건 뭐냐면 미응시 인원과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이 인원을 더해주면 돼요. 재응시는 이제 시험을 안 봤거나 또는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험을 다시 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응시 인원과 60점 미만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는 게 재응시 인원. 그래서 는 해주고 미응시 인원 더하기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해주면 재응시 인원. 그래서 실무 엑셀은 한 명만 재응시하면 되고 자, 나머지 과목은 재응시 인원이 몇 명인지 세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응시를 해야 되는 인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세를 때 카운트, 미응시 인원 카운트 블랭크,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개수 카운트 if.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세느냐에 따라서 카운트 함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숫자의 개수는 카운트, 그 빈칸의 개수는 카운트 블랭크, 60점 미만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는 count if, 그리고 문자까지 다 세려면 count 함수. 이렇게 해서 세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에 따라서 count 함수의 개수 세는 함수 종류가 달라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인원을 알고 싶어요. 과목이 모두 4개죠. 실무 엑셀이 70점 이상, 실무 파워포인트 70점 이상, 문서 작성 70점 이상, 데이터베이스 70점 이상. 그래서 4개의 과목 모두 7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4개예요. 그래서 실무 엑셀 범위에서 70점 이상인 것, 실무 파워포인트에서 70점 이상인 것, 문서 작성에서 70점 이상인 것, 데이터베이스에서 70점 이상인 것. 조건 4개에 해당되는 것에
개수를 세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4개니까 countif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는 해주고요. 자,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니까 countif를 쓸 건데 조건이 4개니까 countifs 함수를 사용하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 보세요. 크리테리아 range 1.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자, 첫 번째 조건은 실무 엑셀 범위에서 찾을 거고요. 자, 콤마. 첫 번째 조건 쓰라는 거죠. 70점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자, 크거나 같다 해서 70점이라는 조건을 직접 썼으니까 다운표로 둘러싸서 조건 표현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실무 엑셀 범위에서 70점 이상을 찾겠다. 자, 콤마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쓰라고 하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자, 실무 파워포인트 범위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은 70점 이상. 자, 7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직접 써도 되는데 이미 첫 번째 조건으로 그 같은 조건이 반복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컨트롤 C 해서 자, 두 번째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 쓰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이게 두 번째 조건 된 거죠. 그래서 실무 파워포인트 범위에서 70점 이상. 자, 콤마. 자, 세 번째 조건 범위 써야죠. 세 번째 조건 범위는 문서 작성 범위에서 자, 세 번째 조건도 70점 이상.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조건을 계속 반복했고요. 네 번째 조건 써야죠.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70점 이상. 자, 7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또 붙여넣기. 그래서 조건 4개를 다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조건이 이제 더 없으니까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면 이 countifs라는 함수는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니까 4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게 몇 개냐를 사용하겠죠. 그랬더니 4개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은 4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count 계열 함수 5종류 함수에 대해서 요 직원교육 평가표를 보고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직원교육 평가표에 해당되는 이 표를 보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각각 과목에 대한 인원수,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 미응시 인원 몇 명, 60점 이상 몇 명, 재응시 인원 몇 명,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그 어떤 그 표를 보고 이 표에 대한 요약된 결과를 그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약 결과를 통계를 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통계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 자, 이 통계함수도 그 알게 모르게 업무에서 또 자주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통계함수는 종류가 5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세느냐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항상 끝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요 결과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요 전체 인원수도 지우고 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반복 학습을 한 다음에 자, 결과 확인하려면 요 카운트 계열 결과라는 요 시트에 해당되는 셀을 클릭을 해보면은 요 함수가 다 보이니까 요런 함수를 보면서 작업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서 함수를 평소에 익혀둘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 계열 함수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